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타항공 두 번째 기업 분석 영상입니다. 지난번에는 홈페이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기업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먼저 이스타항공의 이 인재 채용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사의 개요랑 그리고 경영 철학,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지난번 기업 분석 때 좀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특히 뭔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향후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내 안전 규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스타항공 뉴스 기사를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최근 이슈나 아니면 이스타항공에 관련된 소식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 회사 소개, 이 이스타항공 인재 채용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면은 회사 소개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Let's fly again, 새로운 이스타, 새로운 여행이라는 슬로건이고,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 이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이끈 국내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지향하며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아시아 넘버원 LCC를 목표로 이스타항공과 함께 비상을 준비하는 열정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넘버원 LCC에 이렇게 굵은 글씨 볼드체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국내 LCC에서 이제 넘버원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운항 노선 같은 경우 수요 높은 인기 여행지 위주로 노선 운항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 부산 등 국내선과 일본 동북아, 동남아 등 수요가 높은 인기 여행지 위주로 취향해 공급석을 확대하고 여행지 선택의 폭을 넓히며 항공 여행 편의를 증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선, 운항하고 있는 노선이 이렇게 보이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이제 여러 노선들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 항공 기종은 낮은 기령과 높은 연료 효율을 바탕으로 기재 경쟁력 확보, 기령이 좀 낮은 최신식 항공기를 이용을 하고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를 이용을 통해서 기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보잉의 베스트셀러 B737-800과 차세대 고효율 신기종 B737-8 기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7-800과 737-8을 살짝 비교를 해보면 이 날개 부분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이 날개가 800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한쪽이 솟아 있는데 737-8은 이렇게 한쪽으로 솟아 있고 밑으로 하나 이렇게 더 꼬리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737-800 같은 경우 보잉사 베스트셀러 모델인 운항 거리와 연료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친환경 항공기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운항 안정성 및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737-8의 경우에는 차세대 신기종 모델이고 연료 효율성과 항속 성능, 소음이 크게 향상되어 운항 안정성과 성능이 뛰어난 저탄소 고효율 항공기입니다. 아마 연비가 좀 더 좋은 항공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속 성능이, 소음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걸 보니까 기내에서 그 항공기 소음이 덜 들리고 항속 성능도 되게 성능이 좋아서 항속이 빠르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용 제도도 지금 제가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되게 눈여겨보게 되는데, 이스타항공은 수시 채용, 공개 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 채용을 최우선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 전형이 있고, 이 서류 전형 평가에 대한 서류 검증단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서류 검증단 분들께서 검증을 하고 여기에 합격한 합격자분들이 실무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현재 이게 상황 대처 면접으로 바뀌었죠. 상황 대처 면접을 받고 상황 대처 면접 이후에 이제 체력 테스트가 또 있었습니다. 이 체력 테스트를 이 중간에 한 번 더 보고요.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전형을 거친 이후에 이 임원 면접 결과에 대한 채용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채용 여부가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채용 검진 이후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객실 승무원 직무랑 일반 직무가 이거는 이제 일반 직무에 대한 채용 제도로 나와 있는 것 같고,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 면접이 상황 대처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체력 테스트가 또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재상, 이제 임원 면접도 그렇고 실무 면접도 그렇고 어떤 면접이든 이 인재상은 꼭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인재상이다 라는 걸 어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I'm star, 이스타라는 로고에 행복한 항공 여행을 꿈꾸는 이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챌린저와 어프로처로 나뉘어지고요.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 정형화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 뭔가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형화된 틀을 좀 탈피해서 혁신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이게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프로처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과의 경쟁보다는 협업을 중요시하며 업무 수행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내외부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 자신의 의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상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 저는 사실 여러 직장을 경험한 후에 이 챌린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그 조직 생활의 핵심은 결국 이 어프로처, 이 협업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되게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엄청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어떤 직장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랑 일하는 방식이 비슷한 분들과 일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곳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부서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설득시킬 것인가, 또는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잘 내가 흡수하고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 나갈 것인가, 이러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 어프로처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냥 예스만 말하는 그런 사원이 되기보다 자신의 의사를 좀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가 좀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우리 팀의 의사를 대변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배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마음 너그럽게 배려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팀의 소요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어프로치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챌린저로서의 경험도 물론 이제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시를 하고 이런 것도 두렵지는 않지만, 제가 해왔던 어떤 직장 생활의 경험들은 대부분 어프로처로서의 능력이 발휘됐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프로처로서의 뭔가 강점을 조금 더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 가치는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4대 핵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전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 번째 편리함, 언제나 편리하며, 세 번째 새로움, 늘 새롭게 성장하여, 네 번째 가심비, 최적의 가격을 제공하는 이런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심비라는 용어가 이제 최근에 되게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가성비 있게 어떤 가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동시에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철학은 여행의 즐거움은 든든한 이스타 항공과 함께, 이 든든한이라는 용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에 그 객실 승무원 채용에 있어서 체력 테스트를 이제 첫 번째로 도입하기도 했고, 그 뉴스 기사에서도 방금 얼핏 봤는데 그 안정성 평가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이 안전성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팬데믹 이후 찾아온 일상의 소중함이 더해진 지금, 여행의 설렘을 안고 이스타항공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최고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는 서비스로 함께 비상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 모두 승무원으로서 되게 필요한 능력이죠. 최고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더하는 서비스, 이 두 가지가 경영 철학이고, 이것이 곧 이 임직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일하는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SG 철학은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되어서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한 지구와 행복한 여행을 그리는 이스타항공. 그래서 아까 B737-800도 그렇고 B737-8 같은 경우에 이제 저탄소 항공기라고 나와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스타항공은 친환경 항공기 도입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파트 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산업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요즘에 되게 많은 이슈가 있고, 그 노동자의 어떤 처우에 관련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이 이제 최우선 가치로 떠오르는 만큼 이 전담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또 항공사의 어떤 철학으로서 되게 중요해진 요즘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임직원들로 하여금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다. 그런 ESG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사 혜택. 이스타항공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라는 것이 사실 어떤 회사를 준비하건 간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입사만 잘 시켜주신다면 제 한 번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면접 때는 답변을 하지만, 진짜 입사를 하게 되면 이게 복지라는 것은 임직원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 회사의 복지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감안을 하고 입사를 해야 그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몸만 와,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이지만 필요한 복지를 다 해준다, 약간 이런 입사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성보호제도, 본인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가족 돌봄 휴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건 되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육아기에 좀 단축 근무를 통해서 근무 환경을, 육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근무 환경을 제공을 잘 해주겠다. 그리고 가족 돌봄 휴직, 육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가족 돌봄 휴직을 제공을 해준다는 점. 최근에 또 이제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많이 낮아졌고, 되게 많은 불안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한 기업에서 뭔가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떤 감을 잃어서 되게 복귀할 때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입사 혜택 중에 모성보호 제도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조 지원 제도, 경조금 지급, 경조화환 창조용품 제공, 경조 휴가 제공, 그리고 무료 항공권 제공. 마지막이 제일 저는 눈에 띕니다. 이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무료 항공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는 든든하게, 중식대 지급, 원두커피 제공. 이게 식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강남역 쪽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식대가 지원되지 않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에 이제 기본 밥값이 한 13,000원, 15,000원 이렇고, 거기다 커피도 막 5, 6,000원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월화수목금 2만 원 이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비만 한 달에 한 4, 5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그 복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식사를 든든하게 챙겨주는 이스타 항공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휴가를 자유롭게, 자유로운 연차, 반차, 반반차 사용. 사실 신입으로 입사를 하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 자유롭게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 환경을 보장해준다는 점, 그리고 징검다리 연휴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조카까지 적용 가능한 우대 항공권 최대 63회 지급. 63회면 되게 많은 항공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스타항공에 입사를 한다면 뭐 저도 굉장히 좋겠지만, 저보다 가족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항공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 어떤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죠. 이런 우대 항공권을 제공했을 때 뭔가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이 마지막이 가장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타항공의 기업 개요를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지사항, 뭐 채용 공고, FA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수습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규직 신인규 입사자는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 신입의 경우 수습 기간은 계약 연봉의 8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습 평가는 3개월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습 연장 또는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뭐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후에 정규직 평가 그 심사를 본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무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합격자 확인은 각 전형이 종료되면 무관하게 결과 발표를 하고 있고, 채용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상시 이제 잘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메일을 확인한 이후에 채용 홈페이지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네, FAQ에서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문의를 남길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스타항공 인재 채용 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홈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최근에 이제 이스타항공이 스카이트랙스 어워드에서 대한민국 최고 LCC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뉴스 기사에서도 봤는데, 이런 최신 정보는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카이트랙스 어워드 대한민국 최고 LCC 선정. 스카이트랙스가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고요. 올해 국가별 부문이 신설되어서 이스타항공이 최초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최신 항공기와 서비스 편의 향상으로 가심비 항공사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1위가 선정됐다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결과죠. 1위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평가를 거쳤다고 하고,
영국의 런던 본사를 둔 스카이트랙스는 세계에서 가장 공실력 있고 권위 있는 항공사 평가 기관 중 하나로 325개나 이렇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신 기제 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쾌적성 증대, IT 기술을 통한 고객 편의 향상,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운임이 가심비를 충족시켜 고객 만족 극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이스타항공은 설명했다. 현재 15대 보유 항공기를 가지고 있고 5대 추가 예정인데 이게 B7378, 아까 저탄소 친환경 항공기였죠. 하반기까지 B7378 5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고요. 네, 핵심이 중공기가 아닌 신조기라는 점입니다. 중고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쓰였던 항공기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최신 항공기라는 점, 그리고 지금처럼 최저 기령을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조준석 대표님께서는 가심비 항공사를 추구한다고, 그리고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서비스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고객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4년 9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게 반영이 되었으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30만 명이 참여했다. 그래서 파리 에어쇼에서 6월 17일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지난번과 좀 달라진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어제 오픈한 8월 9월 썸머 얼리버드 특가 요게 사례 생겼고요. 6월 중에 얼리버드 특가 24일까지네요. 화요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를 구매를 하면은 이제 8월에 탑승할 수 있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얼리버드로 탑승을 할 수 있는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북아 노선이랑 일본 노선, 청주에서도 같이 간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동북아, 동남아 이렇게. 최근에 이제 부산 푸꾸옥 노선이 이제 7월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부산에서도 푸꾸옥에 이제 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알마티 노선도 이렇게 9월 얼리버드로 나와서 이제 미리 지금 예매를 해두면 9월에 알마티로 이제 갈 수 있는, 풍경 너무 좋아 보이죠. 인천에서 알마티로 25만 원에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지금 얼리버드로 하고 있다. 선착순 한정 판매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잘 살펴보지 못했던 이 피넛 이벤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스누피 캐릭터가 속한 피넛츠랑 콜라보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캐릭터들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뭔가 기장님이나 승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정비사 분들을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이 스누피랑 피너츠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처럼 형상화했고요. 기내 한정 이벤트 스누피 럭키 세트를 당첨되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이게 안에 스누피 어떤 가방처럼 작은 가방인데 김포 제주 랜덤 항공편에서 진행된다고 하고, 이제 좌석이 럭키 시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좌석 주머니에 럭키 가드가 있다면 당첨이 된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딱 탔는데 이제 좌석 주머니를 보통 뭐 다 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스누피 럭키 가드가 있으면 이 키트에 당첨이 된 거고 이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누피를 이겨라 이벤트에서 비행 중 깜찍한 대결 스누피와 가위바위보 한판.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이벤트 노선에서 스누피와 탑승객 단체 가위바위보 한판 승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이 있겠죠. 중간에 이제 기내에서 자 이제 가위바위보 하실 시간입니다 해서 탑승객분들이랑 이제 스누피가 화면에 아마 뜨겠죠. 그래서 단체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승자가 럭키 위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자한테는 특별한 선물,
아마 이 시트, 럭키 시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 인증샷 이벤트. 스누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신세계 상품권을 추첨 10명을 이렇게 뽑아서 주신다고 하고요. 홍대 입구역이나 공항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참여 완료 댓글 남기고 이 사진 인증까지 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그 공항에서도 이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홍대에서 봤어요. 홍대에서 그 환승하는데 여행을 떠나는 건 흥미로운 일이야. 이 이스타제트 광고를 받고 되게 뭔가 색감도 그렇고 스누피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 이스타항공 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내선 탑승권도 이렇게 스누피 그림이 그려진 탑승권으로 뭔가 키치하게 제공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스타항공에 스누피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누피는 찰리 브라운의 강아지이자 때로는 작가 조종사가 되는 상상력이 풍부한 비글. 스누피가 뭔가 조종사가 된다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고, 이 주인공 이름이 찰리 브라운이고 늘 노력하지만 잘 안 풀릴 때가 많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매력이에요. 뭔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 뭐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요. 우드스탁, 이 노란새가 우드스탁이라고 하고,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루시 반벨트, 그리고 라이너스 반벨트, 스누피, 이제 피너츠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러 주인공들인가봐요. 한정판 굿즈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전 기업 분석에서 한 번씩 봤던 거고, 부산, 북곡 신규 취향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신규 취향과 관련된 그 이슈들은 한 번씩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곡이 약간 베트남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서 갈 수 있다는 점. 유기견 입양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코리안 독스라는 기업과 함께 이 입양 문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ESG 활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죠. 소개자가 이스타항공이 되게 기입을 해야 된다고 하고, 네,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 그 반려견하고 함께하는 여행에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유기견 입양 캠페인도 그렇고, 그 반려견을 동행해서 같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 해외여행 날짜 변경 수수료 무료. 이게 이제 제가 이스타항공 그 유튜브에서 채용 담당자님이 퀴즈 내신 거에서도 봤는데, 이 아무렇게나 여행이라는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일정 변경할 수 있도록 날짜 변경 수수료 무제한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이거나 예매일 탑승일이 좀 그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되는 노선편에 한해서 날짜 변경 수수료가 진짜 무제한이고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안내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선 전용 프로모션인 점, 그리고 출발 14일 전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거고, 14일 전이 되게 중요하죠. 네, 출발 13일 전부터는 변경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안내 사항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핵심은 이제 이 캠페인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여행이라는 점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많은 어떤
그 항공편의 변경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뭔가 임직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전 기업 분석에서 한 번씩 살펴봤던 부분들이고요. 저는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안전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지연이나 결항, 그리고 휴대용 배터리 같은 부분들. 휴대용 배터리 몇 개까지 반입되나요?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운송이 불가하여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W 이하의 배터리의 경우 최대 5개까지, 그리고 1000A 용량의 3.6V 보조 배터리는 36W 전력량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내 금지 물품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공항에서 저희가 항상 보지만 세심하게 살펴보진 않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자충격기 퇴치 스프레이 이런 거 안 되고,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공구류, 둔기 및 스포츠용품, 인화성 물질, 액체 분무 겔류 이런 거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배터리 관련해서 좀 최신 정보를 살펴보고 싶은데, 항공 배터리. 네. 이 뉴스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스타 항공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직접 소지 당부. 2025년 기사죠. 그래서 이스타 항공은 승객들이 기내로 반입한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에 선반 보관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모든 전자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여분의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소지, 배터리 1개당 1개 지퍼백의 분리 포장 및 단자, USB 포트 절연 테이프 부착 등의 단락 합선 방지 조치를 당부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리튬이 포함된 배터리는 선반, 그 기내 위쪽에 선반이 있잖아요. 그쪽에 보관하면 안 되고, 배터리 1개당 1개 지퍼백에 분리해서 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포장을 할 때 그 배터리의 그 단자 부분을 이제 USB나 포트 연결하는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합선이 방지돼야 된다는 점. 이 기내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규정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내 수화물 보관 선반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내 선반에서 보관하면 안 되고 그 승객이 직접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내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눈여겨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배터리가 뭐 몇 암페어까지 가능하고 몇 암페어까지 안 되고 이런 기준도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그 이스타항공 유튜브의 그 쇼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쇼츠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 뭔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어떤 반입 기준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은 100W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6개 이상부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W에서 160W까지는 3개 이상은 반입이 불가고요. 160W 초과는 반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계산식도 있습니다. 2만 암페어가 3.7V 전압일 경우에 74W로 계산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게
아마 배터리를 보면 이 용량이 써 있을 겁니다. 이 용량을 정확히 보고 보조 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단자에 테이프를 붙여야 되고 비닐봉투 한 개 한 개씩 분리 보관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검색대에서 사전 승인 스티커가 미부착되어 있을 시 반입 불가. 그리고 기내 탑승 시에도 몸에 지니고 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관련된 이게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지금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규정들이 생겼고 이런 주의사항과 대응 수칙까지 있습니다.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락 방지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외부 충격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를 뭐 충전을 한다거나 그 전자담배를 보조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전 관련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점들이고요. 충전을 하고 있으면 그 손님에게 정중하게 가서 충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기. 승객분들은 이제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이런 어떤 이슈가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려야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가고 싶어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지연이나 결항 확인서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생길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살짝 한번 보고, 기내 수화물 무게. 페이지 메뉴의 서비스 안내에 수화물 서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것도 좀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기본 위탁 수화물은 국내선의 경우에는 무료 위탁 수화물 15kg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불포함이거나 일부 프로모션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가 운임의 경우에 할인 운임이나 일반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특가 운임과 할인 운임, 일반 운임의 어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선 특가 운임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싸다, 저렴하다, 왜 저렴한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 기본 위탁 수화물이 불포함되어 있어서 15kg 이게 불포함되어 있어서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할인 운임과 일반 운임의 경우에는 무료 위탁 수화물이 15kg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특가 운임에 비해 더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사전 구매 수화물은 국내 국제선의 경우에 1회 한정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추가로 구매할 때는 공항 현장 카운터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 국제선 특가 운임의 경우 15kg 구매 최대 1회 구매 가능, 추가 구매 시 현장 구매. 그래서 이제 특가 운임으로 항공권을 결제를 했는데 15km를 사전 구매 수화물로 최대 1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만약 이보다 추가로 구매할 때는 현장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점. 15kg 그리고 초과 수화물과 관련된 어떤 금액 이렇게 1kg당 3,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송 제한 품목, 삭송 제한 품목도 이렇게 있습니다. 휴대 수화물은 10kg까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115cm 이하, 중량 10kg 이하 수화물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수화물 관련 정보는 알고 가시면 좋겠죠. 유료 아이템, 이렇게 추가로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수화물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분실 지연 파손과 관련된 어떤 배상 정책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운송 제한 물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아까
그 배터리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리튬 함량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아까 봤던 이미지랑 유사하죠. 네, 똑같은 이미지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객실 승무원으로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고객님께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개수 제한, 스마트 가방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리튬 배터리, 리튬이 화재 위험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 탈착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어떤 기내 안전 관련 규정이라던가 배터리 반입 기준을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스탄공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트랙스에서 첫 한국 최고 저비용 항공사로 지정이 됐다는 점, 유기견 쉼터에 사료기부 봉사활동 진행을 했다는 점, 유기견과 관련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관리 감독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아까 산업안전 관련 전담 인력을 배치를 했다고 한 걸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채용 절차에서도 체력 테스트랑 어떤 안전 요원 선발에 대한 기준을 좀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LCC로서 이스탄공이 한국 최고의 LCC로 스카이트랙스에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쿠시그마 라면이 누적 판매 3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사 먹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달 내에 이제 재무적으로 600억 원 유상 증자가 이루어져서 항공 안전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어떤 재무구조 개선 및 안전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부산 푸콕 취항이 됐다는 점, 국내 항공사 최초로. 이것도 신규 취항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고요. 이스탄공도 이제 AI 챗봇, 별이라는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대신에 어떤 채팅 서비스를 통해서,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려고 있다는 점. 네, 이스탄공도 인천 도쿠시마 소도시 취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슈들은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취향과 관련된 기사가 확실히 많죠. 그리고 6월에 이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군 전역자 대상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네. 이거는 되게 좀 저도 눈여겨보게 됐는데, 한국인 몰리는 여행지 안 겹치려고 애쓰는 항공사. 이게 저도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사카나 도쿄에 가면은 이제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최근에 여행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없는 좀 로컬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굉장히 요즘에 뜨고 있고, 도쿠시마도 이제 이스타항공이 새로 이렇게 발견한 그런 로컬 감성이 좀 잘 느껴지는 그런 일본의 하나의 소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 여행 트렌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두산 베어스 시구시타 하신 것도 잘 봤었고요. 네. 핵심 키워드는 어떤 소도시 도쿠시마, 그리고 신규 취향, 그리고 재무구조가 이제 유상증자, 신규 항공기 도입, 그리고 안전에 되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 신규 취향, 안전, 어떤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메인은 그 스카이트랙스 한국 최고 저비용 항공사가 되었다. 되게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최고, 도쿠시마, 그리고 ESG 활동, 유기견 쉼터를 비롯한 여러 어떤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뉴스 기사로 확인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임원 면접을 앞두고 어떤 이스타 항공과 관련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려고 만든 영상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또 같이 이제 임원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 타 항공사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스타 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면접 전형을 치르고 있는 모든 분들, 저도 그렇고 요즘에 되게 힘들고 지치는 하루하루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후회 없이 하고 오자라는 마인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경험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지치시겠지만 마음 다잡고 같이 파이팅 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